전라남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전남권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2년째 지지부진입니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을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목포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황제 접촉 의혹에 연루된 전 목포시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 징계 절차가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다. 30년 지역 수건 사업이란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의사 정원 확대. 신설 의대는 증원되는 정원과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였습니다. 지역 의사들을 통해 지방에서 이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이것과는 별도로 정원을 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2년이 지났고 의대 신설 문제는 성과 없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동안 전남의 대응은 획일적입니다. 전국 유일의 의대 없는 지역, 전국 최고치인 중증 응급 환자 유출률 등 의료 낙후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들만 주장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경북, 충남, 경남 등도 낙후된 의료 현실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차피 정치적 사안이 된 의대 신설 문제를 전남 홀로 전남의 사정만 외치는 게 최선인지 의문입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 지역 시도와 연대해서 당위성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의료 취약 지역 간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남, 경북, 충남 이런 곳이 다 어려운데요. 여의도 내에서는 그런 의료 서비스 낙후 지역끼리 연대해서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대구 경북에는 정책 과제로 대학병원 분원이라도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가 전남에는 아무런 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남의 의대 유치 전략 수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 신설 문제를 다루는 행정조직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식품의학과 주무관 1명이 의과대학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팀장과 주무관 2명으로 꾸린 목포시의 의대 유치 대응 조직보다도 작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조직 규모로는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의 업무를 조율해 조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314명과 2,547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각각 2,000명을 넘어선 것은 광주는 89일 만에, 전남은 77일 만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502명으로 늘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9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축제 개최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당초 오는 29일 섬 민어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흥군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단해온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오는 30일부터 9일 동안 대규모 행사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전 시민에게 4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결정은 정인화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여수시, 장성군, 무안군, 장흥군도 민선 8기 단체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었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인근 다른 시군들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여론 악화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비카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잔여 부지에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 부지를 제공하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소송이 진행됐는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영 측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국에너지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골프장 부지에 5,2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도 변경을 신청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협약 내용 공개를 요청했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사업자인 부영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불가 입장을 지켜왔는데 공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마저 공개를 결정했고 법무부가 전남도와 나주시에 상고하지 않도록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정보 공개 결정 내용을 오늘 부영주택에 전달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해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법무부도 판단한 거죠. 관련 법령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의 재심 청구가 보장돼 있어 부영이 반발하면 협약을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제3자였던 부영주택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부영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전라남도에 우선적으로 협약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할지는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결국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부영 측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협약서 내용 안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광주경실련 법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법적 대응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당장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사회 반발로 나주시가 잔여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부영주택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앞으로 공개될 협약서의 내용에 특혜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에너지공대 부지 확보를 위해 성급한 협약을 작성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모으는 전국 경찰회의에 광주 전남 경찰은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경찰회의에 직군 구분 없이 광주 경찰 200여 명, 전남 경찰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회의는 경감, 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참가 대상이 전국 14만 전체 경찰로 확대됐습니다. 태풍과 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늘고 있지만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호건 전남도 의원은 2018년에 45%에 달했던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재 6%까지 떨어졌다며 수산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가의 보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제 접종 의혹에 연루된 전 목포시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 징계 절차가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목포시 의원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접종에 관여한 전 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징계를 미루는 사이 황제 접종 의혹에 연루됐던 전 목포시 의원 4명 중 당에 잔류 중인 2명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정황이 드러났는데 자치단체 단속은 피했지만 학부모까지 속이지 못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18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김모 씨. 지난달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긴 6달 동안 단 한 차례도 빼지 않고 오후 4시에 하원시켰는데 어린이집이 연장 보육료 36만 원가량을 보조금으로 받아간 겁니다. 그냥 가방만 주셨으니까 애기 등한 가방만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카드 있는 자체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방도 있고 한데 어린이집 보육료 액수를 결정하는 건 원화 명의로 발급되는 출석 결석 카드. 어린이의 가방 등에 부착한 뒤 등하원 시점을 기록하고 출석 일수를 근거로 정부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6달 동안 이 같은 출결 카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출결 카드를 일괄로 한데 모아 이미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보관한 출결 카드는 허위 연장 보육료를 청구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자마자 대부분을 연장 보육료로 제가 지급을 받았었어요. 그건 잘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 관리소란 탓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도 목포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해야 되고 지난 2019년 이후 보육료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은 전남에서만 10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전남 현안 사업이 끝까지 실행되도록 정부 예산 반영에 끝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다른 정부 정책 과제도 꼼꼼히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은 뒤 맞춤형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8월 7일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외국인 인력 수급과 무한 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답안 유출 사건은 학생들이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문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 여러 대에 악성 코드를 심어 문제와 답안을 빼돌린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출제 교사의 노트북에 일정 시간마다 화면이 캡처되는 악성 코드를 심어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시험 출제가 끝난 이후 교무실에 다시 침입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회수하는 수법을 이용해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 지역 교직원이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교원 음주운전 징계자 가운데 중징계는 30명, 경징계는 19명이고 전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24명에 달했습니다. 또 전남 지역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1,825명 가운데 292명은 결격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46%는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선언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간의 근로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선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